자, 오늘은요, 7월 1일 날,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있었던 대형 참사, 참 많은 국민들이 관심사죠. 그래서, 일단 7월 1일 9시 반경에 있었던 서울시청 광장역 부근, 일방통행길에서 대형 참사가 벌어졌습니다. 그래서 일단 졸지에 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명복을 드리고, 그리고 유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중경상자 분들에게 조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를 올립니다. 이 사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전자는 병원에 있는 상태로 자세한 조사를 지금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. 그런데 일단 운전자는 주구장창 급발진을 주장하는 상태에서 지금 동승하고 있던 부인의 진술도 지금 오리무중이고, 그렇죠. 또 부인의 진술도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. 같은 일행이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은 상태입니다. 자, 우선 그 자세한 전문가들의 급발진이다 아니다, 이 얘기는 저는 자동차 구조에 대해서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유보시키고, 그 전문가들한테 유보시키고, 저는 법적인 각도에서 고찰한 법적인 문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사실관계죠. 사실관계는 이미 보도가 됐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. 서울시청 광장에서 7월 1일 날 9시 30분경에 일단 일방통행으로 질주를 한 H사, 구체적인 차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. H사의 승용차에서 대형 참사가 벌어졌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사실관계는 이렇고요. 그 다음 피해 정도는 지금 경상자 분이 한 명 더 추가돼가지고 16명이 사상됐습니다. 16명이 사상됐고, 사망이 9명이고요. 중경사항이 7명으로 확인됐습니다.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미 보도된 내용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쟁점이죠. 주요 쟁점은 지금 자동차 전문가, 자동차 구조에 대한 전문가들끼리 굉장히 지금 말이 많죠. 쟁점이 많은데, 일단 급발진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의 대표적인 얘기는 이 차가 인도를 덮쳤을 때 사람을 충격하고 바로 제어하지 못하고 바로 튀어나가서 또 서있던 BMW하고 소나타를 받고 섰다. 그래서 이거는 급발진의 하나의 현상이다,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고, 그 다음에 이거는 급발진이 아니다. 왜냐? 질주하고 있을 때 CCTV 찍힌 게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었다. 그런데 최종 쓸 때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사람이 제어하고 있었다. 급발진이 아니다, 운전 미숙이다 등등 해서 그 당시에 사람의 잘못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한쪽 부분의 해석도 있습니다. 그래서 자세한 쟁점은, 구조상의 쟁점은 전문가들한테 일단 맡기고, 저는 법적인 문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쟁점은 그렇죠, 이렇게 돼 있죠.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 생각은 이게 급발진이다 아니다, 이 얘기가 아니고, 제가 이 소식을, 보도를 언론에 봤을 때 제가 문득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. 이게 지금 음주운전 확인도 안 됐고, 그 다음에 지금 마약, 어떤 약물 운전도 아니다, 그런 정황이 없다, 이렇게 발표했을 때 저는 2016년 제 기억으로 해운대에서 있었던 사고, 그 사고하고 흡사하지 않나, 이렇게 문득 스쳐갔어요.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원인이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간질, 그래서 뇌전증이라 그러죠. 이걸로 처음에는 막 보도가 됐어요. 그래서 뇌전증인 경우에는 음주 흔적도 없고, 그렇다고 약물의 정황도 없으니까 혹시 뇌전증, 간질 증세가 아니겠나, 이런 또 추측도 해봤어요, 조심스럽게. 왜냐하면 또 이 간질 증세라는 거는 뇌파 검사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. 안 나옵니다, 이게. 그리고 아무리 버스 기사라고 하더라도 그 운전자가 그 적성 검사에도, 이게 뇌파 검사에는 고도의 뇌파 검사로 안 나옵니다, 이게. 그 정도의 또 적성 검사가 그 정도의 뇌파 검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. 또 의사 말은 20년 만에 처음 발작이 날 수도 있고, 이렇기 때문에 혹시 조심스럽게
혹시 그 간질 증세가 아닌가? 또 이렇게도 한번 제 나름대로는 추측을 해봤습니다. 예. 그래서 간질 증세가 있으면 차를 제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. 또 그렇게, 말씀을 한번 그렇게 추측도 한번 해봤습니다. 제가. 그래서 뭐 그거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경찰에서 지금까지 급발진 사고가 많이 있었죠. 옛날에. 그런데 거의 뭐 99.9%는 운전자 잘못으로 다 나왔어요. 급발진으로 확인된 게 없어요. 아무리 차를 압수해서 국가수에서 아무리 감정한다 그래도 지금까지 많은 급발진 사고가 있었지만 거의 다 운전자 잘못으로 나왔지, 차를 봐가지고 뭐 EDR이라든가 뭐 제가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지만 EDR이라든가 각종 분석 장치를 전부 다 해도 추정만 할 뿐이지 이게 딱 급발진이다 이렇게 나온 게 없어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,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? 그거는, 바로 음성이 담긴 오디오 기능이 있는 블랙박스입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조심스럽게 지금 그 남대문 경찰서에서 압수한 블랙박스 운전자, 거기서는 그냥 악소리만 난, 비명소리, 외마디, 악소리만 들렸을 뿐이지, 차가 왜 이래? 뭐 이런 음성은 거의 녹음된 바가 없고,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운전자에게는 거의 불리하다고 봐야 되죠. 당연히. 이게 또 차를 아무리 압수해 가서 뭐 자동 제어 장치라든가 뭐 각종 전자장비를 다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과거의 전례가 그것만 가지고는 급발진이다 아니다를 판정할 수 없다고 나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급발진이다 아니다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거는 그 오디오, 운전자의 음성이 담긴, 그렇죠. 그게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운전자의 과실로 100% 나온다는 얘기입니다. 법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. 뭐 자동차 뭐 전문적인 기능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, 그래서 아니면 그 페달, 자동차 그 페달 밑에 블랙박스,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거 장착하고 다니는 운전자는 10,000명도 안 됩니다. 그래서 그 운전자가 뭐 페달 장치가 있었다든지 그러면 또 어느 정도 중요한 증거가 나오겠지만 그것도 없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끝으로 법적 검토입니다.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, 일단 운전자 처벌과, 그렇죠? 운전자 처벌이 문제죠. 그래서 뭐 완벽하게 이게 급발진이다 이렇게 딱 증거가 나오면 운전자 처벌이 물론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고 이렇게 나오겠지만 거의 그건 어렵다고 보고, 운전자 처벌이 된다고 봤을 때 이게 우리나라의 법의 맹점이 그겁니다. 이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.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.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법에 문제가 많은데,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. 우리가 법감정상, 국민의 법감정상 사람이 저렇게 많이 죽었는데 어떻게 5년밖에 안 받나? 그렇죠.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죠.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자, 사람을 어제도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1명 죽었고 같은 사람이 오늘도 또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다. 이렇게 되면 합치면 나눠서 처벌이 되는데, 이런 경우는 단일 사고로 많은 인명이 피해를 준 거는 이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가지고 높은 형 하나만 주게끔 돼 있어요. 과거에도 뭐 대형 화물 트럭이 앞에 가는 차를 박아가지고 충돌해가지고 3명이 뭐 불타 죽고 이런 경우도, 이게 외국 같으면 영미법계, 우리나라가 영미법계 같으면 이렇게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데, 이거는 단일 사고로 같은 시간에 같은 순간에 사망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가장 높은 형 하나만 주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5년 이하의 금고밖에 못 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법의 맹점이고, 앞으로 이 부분을 법을 다듬어 가지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. 그래서 5년 이하의 금고가 최고입니다. 지금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사람이 죽었잖아요. 또 9명이나 희생됐으니까,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손해배상이 문제죠. 또 피해자 손해배상은 결론적으로 운전자의 급발진이다, 급발진이 아니다, 급발진이든 급발진이 아니든 무조건 손해배상은 보험회사가 다 해줘야 됩니다. 물론 뭐 이 운전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됐다든지
그러면 이제 운전자 보험으로는 지금 2억까지, 1인당 2억까지 해주게 돼 있잖아요. 그 다음에 과거의 운전자 보험은 뭐 3천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 판가름하겠습니까? 그렇지만 일단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현재 배상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. 피해자 손해배상은.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이 또 돌아가셨고 또 그 출근하던 근로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출근하던 근로자들은 이제 판례가 있죠. 출근하다가 아니면 퇴근하다가 사고가 된 거는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는 연금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산재로 먼저 처리를 받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피해 보상금을 따로 받는, 지금 어떤 분들은 뭐 그걸 잘못 알고 뭐 산재 처리를 하면 교통사고 피해 보상금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산재 처리가 교통사고 피해 보상금보다는 먼저 좀 유리하니까 그걸 받고 교통사고 피해 보상을 따로 받을 수 있다. 그리고 또 돌아가신 공무원분들은 이게 과연 순직 처리가 되겠느냐, 혹시 퇴근하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순직 처리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, 순직 처리가 되면 돌아가신 유족분들한테는 더 도움이 되겠죠. 물론 돌아가신 유족분들의 슬픔이야 뭐 돈으로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순직 처리가 되면 좋겠죠. 그래서 거기에 또 관련되는 판례, 거기에 대한 관련법이 만약에 있다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. 급발진으로 결론이 나든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든 배상 문제는 이렇다는 거. 이게 만약에 급발진이 아니다 그러면 또 형사합의는 따로 봐야 됩니다. 운전자가 형사합의는 따로 봐야 되고 보험 처리는 또 따로 돌아가신 분들한테 유족들에게 다 돼야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앞으로 운전자가 68세라고 하지만 요새로 말하면 68세가 아주 많은 나이는 아니죠. 그래서 뭐 이게 나이가 68세가 적은 나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또 많은 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요새 시대로 봐서는. 그래서 앞으로 사고를 계기로 이 나이 드신 분들 뭐 몇 세부터 이상 요거는 이제 또 국민적 합의를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성검사 몇 세 이상은 또 적성검사 등등 해서 이런 걸 좀 까다롭게 해가지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형사정책상의 이런 제도도 좀 보완이 돼야 되겠다. 이 부분하고 앞으로 이 업무상 과실치사 이 부분도 너무 형량이 좀 약한 것 같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형량도 좀 상향 조정하는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. 자, 오늘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있었던 대형 참사 사고에 대해서 각종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